자, 여러분 요번에는요 아까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순물질 혼합물 분리 또 이어가서 가보겠습니다.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 물질을 분류하는 거였어요. 자, 순물질은 한 가지고요, 혼합물은 여러 가지 섞였고 그에 대한 내용 끓는 전까지 토탈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정리해 주시고. 그럼 순물질은 또 두 개로 나눌까 못 나눌까? 나눌 수 있죠. 무슨 물질하고? 호돈소 물질 이렇게 씁니다.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자, 호돈소와 화합물로 나눈다. 자, 분류는 해줄 줄 아셔야 되고, 호돈소 물질을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하기도 하죠?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원소하고 화합물을 구별해야 돼요. 자, 일단은 호돈소 물질은요, 어떤 건가요? 원소가 몇 개? 원소가 한 가지죠. 원소가 한 가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소라는 거 원자 구별해야 돼요.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O3 원자가 몇 개죠? 원자는 3개, 원소는 하나예요. 원소는 하나. 이걸 먼저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종류를 얘기합니다. 원소는. 자, FeCl2. FeCl2 원자 몇 개예요? 원자 3개, 그죠? 원소 몇 개입니까? 원소는 2개, 그렇죠? 원소는 2개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원소, 원자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원소는 한 가지입니다. 원소는 뭘 얘기한다? 종류. 자, 그럼 여기서 원소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 쉽게 보면은요, 그냥 원소 한 가지다 그러면 어떤 화학식이 나오면 대문자지 뭐. 대문자가 몇 개 있는 거 그냥. 대문자 한 개로 돼 있으면 그냥 호돈소 물질이에요. 대문자 한 개로 돼 있으면. F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죠? Fe 이거는 소문자 올 필요 없어. 대문자 하나잖아. 그럼 한 가지예요.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한 가지. 그럼 화합물은요. 원소 몇 가지로 되어 있는 걸까? 원소 2개 이상입니다. 원소 2개 이상.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그 한마디로 쉽게 보면은 그 물질이 화합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대문자가 2개 이상 돼 있으면 돼요. 그 입자에 대문자가 2개 이상. 대문자의 개수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일단 대표적인 호돈소 물질이 뭐가 있어요? 하나의 원소로 돼 있는 거. 그렇죠? O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N2 이런 것도 있고, 뭐 Cl2 이런 것도 있고, Fe 이런 것도 있을 거야. Cu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 뭐 하나의 원소 물질이죠. 또 뭐가 있을까? 18족 원소라는 게 있어요. 18족 원소. 뭐 네온, 뭐 헬륨 뭐 이런 거죠. 그죠? 헬륨, 뭐 아르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단지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입니다. 호돈소 물질. 화합물은 뭐죠?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2가지 이상의 원소면 누구 있어? 뭐 H2O 대표적이죠. 뭐 CO2 이런 거 있고, HCl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NaCl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죠? 뭐 CaOH2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등등등 있을 겁니다. 그렇죠?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요거를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 용어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분자다, 그죠? 분자는 어떤 것들이 분자죠?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는 입자인데, 분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인데, 공유 결합 물질 분자. 공유 결합을 하려면은 어떤 물질과?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결합한 걸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산소라는 비금속이죠. 그죠? 질소라는 비금속, 염소라는 비금속들이 서로 하나씩 만나서 결합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분자. 그럼 이 분자들은 보통 얘를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는 분자? 2개로 되어 있는 분자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죠? 이원자, 분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O3는 몇 원자 분자겠어요? 그래서 3원자 분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Fe나 Cu는 분자야 아니야? 이건 분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금속은 분자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도 분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NaCl은 나트륨이 금속이죠. 그죠? Cl-예요. 이온 결합 물질인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슨 결합물? 이건 무슨 결합이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뭐하고 뭐가? 금속과 뭐가 결합한 겁니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그죠? 기초할 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이냐 아니냐? 칼슘은 금속이야 아니야? 칼슘 금속이죠. OH는 비금속이잖아요. 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그럼 얘는 분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건 이원자 분자인가요? 아닙니다. 금속 결합, 이온 결합. 얘네들은 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예외 있나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분자가 없는 거 있나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분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그런 물질이 있나? 있습니다. 얘는 공유 결정을 갖는 물질이 있어요. 즉 원자 결정을 갖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자 결정. 대표적인 게 누구죠? 다이아몬드, 탄소 동소체입니다. 그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흑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분자라고 칭할 수 없어요. 원자 결정은 분자가 없습니다. 얘도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또 SiO2. SiO2가 뭐지, 여러분? SiO2 분자야 아니야? 분자 아닙니다. 이건 석영이에요. 석영. 원자 결정이에요. 이거 분자 아닙니다. 얼핏 보면 분자처럼 보이지만 분자 아닙니다. 이거는 분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원자 결정이에요. 원자 결정. SiO2 기억하시고 다이아몬드 2개 기억하시고 이 원자 결정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하는 물질. 맞지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네온, 헬륨, 아르곤은 18쪽 원자라 그래. 그죠? 18쪽 원소. 근데 18쪽 원소는 여러분 얘네들 분자야 아니야? 얘는 최외각 전자가 안정한 옥텟 규칙이나 18쪽 배치를 만족하지. 다른 거랑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 혼자 존재하지요. 근데 얘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비금속이에요. 보통 비활성 기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주기율표상에서 18쪽에 속하는 놈들은 비활성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는 표현을 쓰죠. 얘네들은 분자예요. 그죠? 근데 원자가 몇 개로 돼 있는 분자죠? 하나로 돼 있는 분자네요. 그래서 무슨 분자라 그래? 단원자 분자, 일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 맞나요?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한다? 틀리죠. 얘는 공유결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다. 틀리죠. 왜? 뭐가 있어? 원자 결정은 공유결합을 하는데 분자가 아니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 말장난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는 일원자 분자입니다. 자, 종류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합물은 이제 여러 가지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몇 원자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자 맞죠? 3원자 분자. 얘도 3원자 분자. 얘는 2원자 분자. 얘는 2원자 분자가 아니야.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렇죠. 자, 특히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는 뭐예요? 화합물도 순물질과 순물질이 만나서 되는 거고 혼합물도 순물질과 순물질. 자, 물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순물질과 어떤 순물질이 만나야 돼? 수소와 산소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물이 되는 거잖아. 그죠? 순물질이 만나서. 그런데 얘네들은 완전히 수소, 산소 성질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성질이 변하죠. 이제 화합물은 무슨 변화다? 화학적 변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물질이 화학적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화합물. 근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냥 뭐하지? 섞여 있는 단계에서 변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혼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입니다. 혼합물은 AQ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통 우리는 용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액이라는 말은 서로 뭐 하는 거죠? 섞여 있어야 용액이야. 그죠? 서로 잘 섞여야 용액이고, 자,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거든요. 용질은 녹는 물질이죠. 용매하고 용질 중에 용매가 물인 경우를 특별히 무슨 용액이라 그래요? 수용액이라 그래요. 용매가 에탄올이면 뭐라 그럴까? 에탄올 용액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용액은 용매의 값을 용액의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일단 혼합물이에요. 섞이고요. 그리고 이 용액이라는 말은 균일 혼합물일까요? 불균일일까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어떤 설탕물 그러면 설탕을 녹였어요. 위가 달아요? 아래가 더 달아요? 똑같다는 거죠. 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농도 비율이나 전체 농도 비율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액에서는 항상 농도라는 문제, 용액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어디서나 균일한 농도를 균일하게 섞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거는 균일한 용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균일하지 않은 용액도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에 입자들이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걸 불균일 용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 경우도 혼합물이야, 아니면 순물질이야? 바위도 한 가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다 섞여 있죠. 근데 그게 화학적으로 다 동일한 한 가지가 아니죠. 다 다른 성질을 그대로 띠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혼합물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균일할까요? 섞여 있는 비율이? 용액처럼 균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고 덜 몰려있고 하겠죠. 이런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 그래요.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액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가라앉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여야 해. 설탕물이나 이런 거 소금물도 오래 놔두면 가라앉는 게 없는 거예요. 가라앉는 게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과량을 녹였을 때에 더 이상 용해하지 않고 남는 것들은 가라앉는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가라앉고 남는 나머지 용액은 절대 가라앉는 게 없습니다. 균일하다. 됐죠, 그죠? 순물질,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 이게 물질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있는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내용들 한 가지씩 그냥 정리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봅시다. 12, 13. 자,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뭐 일단 좀 보시면 12페이지에 원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자는 가장 작은 뭐다? 입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자는 뭐를 나타내는 값이다? 수예요. 그죠? 원자가 5개다, 원자가 6개다라는 얘기는 종류와 관계 없어요. 그냥 작은 입자 수를 센다. 원소는 뭐라 그랬죠? 원소는 종류를 얘기해요.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를 세라. 그럼 그 화학식에서 뭐만 판단하면 돼? 대문자가 몇 개 있느냐, 그 몇 가지 원소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라는 거. 됐죠, 그죠? 자, 그 중에 이 원자에 관련된 정의 중에 돌톤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네요. 돌톤의 원자설은 뭐죠? 더 이상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이걸 그냥 돌톤의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돌톤의 원자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 다 거짓말이죠, 그죠?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쪼개면 뭐가 나온다? 핵자가 나온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또 얘는 같은 원소면 질량이나 이런 게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가 발견되면서 동위 원소가 발견되면서 질량이 다른 원소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저 원자설 중에 첫 번째죠. 이거 수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이거는 뭐의 발견으로? 동위 원소의 발견으로. 동위 원소가 여러분 뭡니까? 동위 원소가 뭐죠? 정의가 뭐예요? 동위 원소의 정의. 그렇죠? 텔레파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동위 원소. 뭐는 똑같고, 뭐는 같고, 원자 번호는 같죠. 원자 번호. 아이고, 원자 번호가 뭐예요? 양성자수예요. 그 입자 갖고 있는 양성자수. 양성자의 수는 같고, 그죠?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 같아요. 여러분, 양성자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에 다른 원소야. 무조건 같은 원소입니다. 양성자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전부 다 같은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같은 거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 질량수가 달라요. 자, 질량수는 뭐에다 뭘 더한 거죠?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한 거다, 그지? 양성자에다 중성자를 더한 거.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게 질량수예요. 근데 무슨 수는 같죠? 양성자 수는 똑같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른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르네요. 그죠?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 하나 붙은 게 있고 중성자 2개 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2개는 같은 원소예요, 다른 원소예요?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화학적으로. 근데 뭐가 다를 뿐이죠? 질량만. 화학적 성질은 뭐 한 거죠? 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단지 무게만 더 나갈 뿐이다. 맞지? 그러니까 물을 먹었다. 자, 수소 1짜리, 질량 1짜리를 물을 먹는다. 물을 먹었다. 3짜리의 수소, 삼중수소라 그래요. 질량이 원래는 수소가 1이잖아. 근데 얼마로? 3으로 들어. 이 산소가 16이라면 물 분자량이 얼마예요? 16에 1짜리 2개 있으니까 18이 분자량이에요. 얘는요? 6에 18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18에다가 3짜리 2개잖아요. 그죠? 16이지. 16에 3짜리 2개면 얼마야? 20인가요? 맞죠? 22.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만 다른 것 뿐이야?
질량.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은 이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만 모아서 먹었어요. 뭐 문제 생기나? 뭐 문제 있나? 문제 없죠? 똑같아요. 근데 단지 뭐만 달라질 뿐이에요? 질량만 많이 나가네. 몸무게만 더 나갈 뿐인 거죠. 구성하는 질량만. 그 차이만 있는 거죠. 화학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동위 원소입니다. 그죠? 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동소체가 있어요. 동소체. 동소체가 뭐니? 동소체. 자, 동소체는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돼 있어요. 자, 동소체의 정의는 같은 원소로 돼 있다. 같은 원소. 원소가 같아요. 같은 원소로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달라요. 왜 다를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죠? 구성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놈은 뭐가 되는 거니? 다이아몬드가. 어떤 놈은 뭐가 되는 거니? 흑연이 되는 거예요. 흑연 가질래? 다이아몬드 가질래? 다이아몬드. 당연하죠. 근데 원래는 어때요? 얘 태우거나 얘 태우면 뭐 나와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CO2밖에 안 나와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값어치 차이가 나는 거야. 맞죠? 그렇죠? 이런 차이들. 이건 뭐 우리 인생도 맞죠? 여러분은 똑같은 탄소인데 어떤 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놈은 흑연이 되는 거야.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흑연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흑연도 당연하죠. 똑같죠.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고압 조건으로 단련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게 인공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인공 다이아몬드. 맞니? 근데 고온고압이란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그만큼. 어쨌든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본질은 다 같아. 이건 동소체라 그래. 알겠습니까? 동소체. 또 이런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 중에, 뭐가 있을까? 비교, 먼저 좀 봅시다. 여러분, 같은 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족. 같은 족.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뭐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모아둔 거지. 그치? 아니, 화학적 성질 비슷. 구별해보자.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때? 비슷한 게 아니라 같고, 동소체는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다르고, 그럼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이건 족을 얘기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들, 이건 동위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다른 같은 성질을 갖는 물질, 이거는 동소체를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죠, 용어. 동중 원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질량이 뭐한 원소? 같은 원소들이 있다, 그죠? 질량이 같은 원소, 근데 완전 다른 물질이죠. 분자량만 뭐하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 중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요거하고 CO2 이런 건 동중 같은 질량을 갖는 원소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이런 용어들이죠. 용어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여기가 일단 기초. 자, 돌톤의 원자설 1, 2. 2는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 3번 원자들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화합물은 서로 다른 원자가 정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건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원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응 전후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깨지죠.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땐 달라져요. 핵분열 반응, 핵반응이 일어나면 달라져요. 그렇죠? 핵반응은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1, 2는 수정해야 되고 나머지 3, 4설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보완하는 학설입니다. 맨 3은 뭐에 대한 법칙?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보완한 거고, 4번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얘네들의 원자설입니다. 그러니까 1, 2만 수정하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원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관련된 거 설명했고, 배수비례. 자, 그럼 이제 화학 법칙 중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화학 법칙 중에 유명한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자로 설명하는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지금 실어놨죠. 무슨 법칙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그렇죠.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배수, 비례의 법칙. 자, 세 가지 법칙이 있을 겁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법칙이야? 반응 전후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왜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죠? 원자가 서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된다. 이거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게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는 어떤 법칙일까요? 얘네들이 반응할 때 그냥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비가 일정하게? 질량 비가 어떻게? 일정하게 반응한다.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비가 일정하게 반응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자, 배수비례는 뭘까요? 배수비례는 A와 B 두 개의 원자가 있는데 이 두 원자 중에 하나의 원자의 질량이 일정할 때 그거와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거야. 즉 하나의 원자의 질량이 일정하게 만들었을 때 다른 원자의 질량비가 일정한 법칙 배수비례야. 자, 무슨 소리냐면 CO2하고 CO를 비교해 보면요. 자, C라 CO, CO2죠. C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가 몇 개가 결합하죠? 하나. C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가 몇 개 결합해요? 두 개. 그럼 C랑 결합하는 산소의 비는 몇 대면? 1대 2 이런 거죠. C 하나와 결합하는 산소 비는 몇 대면? 1대 2 관계에 있는 이 두 물질은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배수비례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이때 조건은 배수비례 법칙이 적용될 때는 원소가 몇 개 이상 되면 안 돼? 원소가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만 적용돼. 예를 들어서 H2SO3와 H2SO4가 있어. 자, 여러분 이거는 배수비례가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원소가 몇 개야? 세 개에서는 배수비례를 쓰지 않아. 배수비례는 항상 몇 개? 두 개 원소 사이에서 같은 종류의 두 개 원소 사이에서 쓰는 게 배수비례야. 다시 보자. N2O라는 게 있어. NO가 있어. N2O3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는 배수비례가 성립이 합니다. 일단 조건 맞지요? 두 가지 원소가 돼 있죠. 두 가지 원소. 자, 이때에 일정량의 질소 한 개와 결합하는 산소의 개수비 몇 대 몇이야? 얘는 두 개랑 한 개지? 그럼 한 개랑 결합하면 얼마죠? 2분의 1개가 필요할 거고 한 개랑 한 개네요. 1이 필요할 거고 얘는 두 개당 세 개니까 한 개면 얼마가 돼? 2분의 3개가 필요할 거야. 이 비율로 결합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질소 한 개랑 결합하는 산소의 원자수 비 몇 대 몇이야? 다 곱하면은 1대 2대 얼마? 3. 자, 이게 무슨 법칙? 배수비. 근데 이게는 산소의 몰수비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질량비도 1대 2대 3인가 아닌가? 이게 몰수비죠. 얘 1몰이야. 얘 1몰과 결합하는 1몰과 질소 1몰과 결합하는 산소의 이 비. 이건 몰수비죠. 근데 이 몰수비는 곧 여기서는 질량비예요. 맞지 않나요? 산소 1몰의 질량이 얼마야? 16. 산소 2몰의 질량은 32. 산소 3몰의 질량은 얼마냐? 48인가요? 48이죠. 그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잖아요. 자, 배수비례에서는 결국 질량비거든요. 일정한 질소랑 결합하는 다른 입자 A랑 결합하는 B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다시 하면 이 질량비는 결국 무슨 비랑 같은 거다? 몰수비랑 같은 거야. 질량비가 1대 2대 3이다. 몰수비도 1대 2대 3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질소 1g과 요거 1g과 요거 질소 1g. 여기서 질소 1g, 여기서 질소 1g이야. 1g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몇 대 몇대면? 여기 1g, 얘 1g, 얘 이물질 중에 있는 질소 1g 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이물질의 질량비 몇 대 몇대면? 무조건 1대 2대 3인 거야. 왜? 얘네들 몰수 1g이라면 질소의 몰수 다 같잖아요. 어차피 같은 몰수거든. 그러니까 같은 질량과 결합하는 다른 물질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죠? 이게 배수비례야. 근데 이게 질량비가 아니라 무슨 비라고? 질량비는 곧 무슨 비다? 몰수비다.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단 적용되는 건 몇 가지 원소만? 두 가지 원소 안에서, 같은 종류 두 가지 안에서만 관계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은 배수비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해볼까요? 산소 1g과 결합하는 질소의 질량비 몇 대 몇이야? 여기 얼마야? 2네요. 산소 1에 2잖아요. 산소 1에 얼마니? 1이네요. 산소 1에 여기 얼마니? 그렇지. 2. 요것이 바로 산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질소의 질량비. 이 질량비는 또 무슨 비라고 할 수 있니? 몰수비도 똑같다. 그러니까 질량비는 몰수비다.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게 결합하는 비율.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B에 대한 결합하는 B가 일정하다. 자, 무슨 B가 일정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질량 B가 일정한 거. 어떤 특정한 입자 하나랑 결합하는 다른 입자들의 질량 B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배수비례 법칙. 그럼 이 세 개의 법칙 중에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질량과 관련된 법칙이죠. 그죠? 질량과 관련된 법칙. 질량과 관련된 법칙은 전부 다 무슨 법칙? 원자와 관련된 원자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원자와 관련된 법칙은 항상 뭐가 나온다? 단위가 질량이 나온다. 또는 미리그램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런 건 이 질량 보존 일정 성분 배수 비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EH2 플러스 O2. 그렇죠? 그럼 EH2O 아주 간단한 거. 자, 얘 4g이 있고요. 얘 32g이 있어요. 얘 몇 g 만들어져요? 이게 몇 g 만들어져요? 4g, 32g이 다 반응했어요. 이게 몇 g 만들어질까? 36g. 자, 그럼 이 두 개의 합과 얘는 어때요? 같아요. 질량 보존되는 거죠. 왜? 얘가 몇 g이에요?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거든요. 그러면은 1이 두 개, 네 개니까 좀 4지요. 그죠? 얘가 4가 있으면 얘 산소가 16이니까 32가 다 반응할 거예요. 그럼 얘가 18이네요. 18이 두 개 있으니까 얼마죠? 자, 이 화학 반응식에 있는 분자량끼리들의 모두 반응하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 4g, 32g 반응하면 얘는 다 없어지겠고 물이 36g 만들어지지. 그럼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그죠? 이게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몰라. X. 그럼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응 전후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질량 보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얘가 8g, 32g 반응했어. 물 몇 g 만들어져요? 40g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은 몇 g? 36g 만들어지는 거야. 왜 그래? 질량 보존 안 됐나? 돼요. 36g의 물이 만들어지고 4g의 뭔가가 남아요.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이 40이죠? 반응 후에도 얼마니? 이게 질량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든 안 하든 총 질량이 변화 없는 게 질량 보존이죠. 근데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다 해서 40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이 반응하는 건 그냥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 일정 성분비가 나오는 거죠. 그냥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반응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자, 봐. 얘와 얘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얘가 생겨요. 이게 기본 반응이죠. 약분해 보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8대 9가 나오거든. 이게 일정 성분비죠. 그러니까 모든 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소산소와 물의 관계는 1g, 8g, 몇 g? 9g이 반응해야만 된다.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그럼 8g, 32g이에요.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1대 8대 9가 돼야 돼요. 그럼 1대 8대 9로 되려면 얘는 몇 g이 될 수밖에 없어요? 4g, 얘는 32g, 얘는 36g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반응해서 없어져. 얘는 없어져. 얘는 4g 남아. 얘는 얼마 돼? 36. 그죠? 그러니까 총량은 40. 총량은 40. 전후 관계가 동일하니까 질량 보존 성립이 되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데 뭐가? 일정한 비.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의 비율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 이게 일정 성분비예요. 좀 어려워요. 문제로 나왔을 때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질량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질량비, 일정 성분비. 자, 그렇게 일단은 알아두십시다.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죠. 자, 원자에 관련된 법칙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 관련된 법칙 살펴봅니다. 분자. 자, 분자라는 게 있었어요. 분자. 자, 분자에 관련된 법칙은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제 분자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근데 보통 분자와 관련된 법칙은요. 분자와 관련된 법칙은 부피로 많이 나와요. 부피죠. 자, 단위는 리터로 표시되고 나오는 건 이제 분자와 관련된 법칙입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부피는 결국은 무슨 수와 같죠? 몰수랑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은 입자수도 어떻다는 거냐면은 많이 들어간 게 부피도 크다는 얘기죠. 자, 부피. 원자는 질량과 관련된 법칙이고요. 분자는 부피와 관련된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모든 기체, 화학 반응의 기체들이 반응할 때, 자, 기체만 특정 지어야 합니다. 기체가 반응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개수비가 있어요. 개수비. 개수비가 곧 무슨 비다? 부피비를 얘기한다. 즉 일정한 부피비로만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피비로만 반응하고 그 앞에 있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가 부피비인 거죠. 자, 물 분자 다시 보면요.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개수비죠. 2대 1대 2 이 비율이 바로 개수비인데 이게 결국은 2리터 1리터 반응하면 얘 몇 리터? 2리터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걸 요 B가 결국 개수비고 특정하게 항상 이렇게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이 수소 4리터와 산소 4리터를 반응해요. 물 몇 리터 만들어져요? 4리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자, 개수비가 부피가 2대 1대 2야. 그죠? 4리터 반응하면 몇 리터 없어져야 돼? 2리터 없어져야 몇 리터 생기니? 4리터 생기니 결국 남는 건 얘가 2리터 남고 얘가 4리터 되겠네. 그죠? 4리터 다 없어질 테고 4리터 없어지고 4리터 남고 맞지요? 얘는 2리터 4리터 형태로 남는 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물은 4리터 만들어져. 근데 이 4리터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하 얘네들의 개수비가 2대 1대 요 4리터죠. 4리터 2대 1대 2라는 개수비의 부피비가 그대로 적용해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라는 거죠. 개수비를 부피비로 생각해라. 단 주의사항이 뭘까요? 이 상황이 전부 다 무슨 상태로만 돼야 돼? 이런 걸 적용하려면 부피를 적용하려면 G 상태이어야 해요. 여기 가끔은요. 여기 이렇게 L 줍니다. L. 그럼 야 여기 4리터 나오나요? 안 되죠. 액체가 4리터가 될 수가 없어요. 뭉쳐있죠. 액체는 부피가 작아요. 항상 뭐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상태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 자, 화학 반응 결과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부피비가 개수비다라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제일 중요하죠. 아보가드로 법칙. 여러분, 아보가드로 법칙은 어떤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분자를 정의한 법칙이고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에서 설명돼야 돼? 기체 상태에서 설명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고요. 자, 같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똑같습니다. 같죠? 이럴 때에는 뭐와 상관없어요?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고 종류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자라면 되죠.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그래요. 자, 분자 종류 관계 없다는 거, 모양 크기 관계 없다는 거, 항상 똑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자, 조건이 어떨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일 때.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그러고 아주 많이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모래 개념부터 그 다음에 기체 법칙 부분부터 전부 다 쓰이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 A2라는 기체가 있고 B2라는 기체가 있고요. 0도시고 1기압입니다. 자, A2는 요만하고요. B2는 이따시만해요. 자, 여기는 1리터고 1리터입니다. 얘네를 꽉 집어넣어서 이 상태를 만든 거예요. 어느 게 더 입자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1리터 공간 안에. 아무래도 적은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똑같다. 얘가 10개 들어가면 얘도 몇 개? 10개.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분자의 종류, 크기, 모양 상관없이 항상 어떻다? 같은 수만 들어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이걸 적용하려면 조건은 뭐지? 기체여야 합니다. 기체. 지금 전부 기체야.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부피로 표시된 기체일 때. 그죠? 기체일 때만 그래요. 기체일 때만. 여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액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입자수는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기체일 때만 적용하는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몰 개념을 한번 적용할 건데, 일단 한번 보아요. 자, 일단 12페이지에서 원자에 관련된
설명, 돌턴의 원자에 관련된 것들 쭉 정리해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자에 관련된 거, 자 종류 얘기했었죠.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자 동종 같은 종류 중에 이원자 분자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로 표현된 분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 존재하고, 분자설,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이고, 분자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기체 반응과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라는 거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요 13쪽에 화학식하고 화학식 결정 부분이 나와요. 자, 화학식과 화학식 결정은 다음 시간에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건 좀 패스하고 넘어갈 거예요. 요거는 몰이라는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분자식 화학식에 대한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온에 관련된 내용에서 일단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